아마 밴드에 저희가 이제 그 공지사항들 한번 다 읽어보셨어요? 네. 그 뭐 자료라든지 항공편이라든지 지금 몇몇 학생들은 저한테 이제 항공편하고 다 발권해서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학생분들 다들 그 옷들도 다 준비하셔야 되니까 뒤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말레이시아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말레이시아 나라 자체는 보시면은 섬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두 개 나눠져 있고요. 여러분들 잘 많이 아시는 곳 쿠알라룸푸 그리고 코타키나발루. 코타키나발루는 저희하고 다른 섬이에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은 쿠알라룸푸. 여기 서말레이시아 쪽으로 여러분들이 가시고요. 한번 자료 가져가세요. 말레이시아 국가를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 이제 수도는 쿠알라룸푸고요. 말씀드린 주요 도시가 쿠알라룸푸 그리고 코타키나발루, 랑카위 이렇게 되고 민족들이 보시면 말레이계도 있고 가에 보시면은 중국계가 제일 또 많아요. 말레이시아계지만 보시면은 중국 사람 같은 계가 많아요. 그리고 인도계 뭐 등등 여러 종족이 있고요. 종교는 대부분이 이슬람교고요. 그리고 뭐 힌두교도 있고 아마 이제 말레이시아가 종교가 너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 보니까 종교에 대한 그런 이제 보장들 많이 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셨을 때 나는 뭐 그런 종교가 아니니까 뭐 그렇게 배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이제 이해해주고 서로의 그 종교를 좀 존중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뭐 식사 문화라든지 등등 차이 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언어는 말레이어, 영어, 그리고 중국어를 많이 쓸 거고요. 학생분들 가시면은 도로 표지판 이런 게 다 말레이 말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표기도 되어 있지만 영어 표기보다는 말레이 표기가 다 되어 있고요. 근데 잘 읽어보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발음 기호나 이런 게 더 비슷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고, 근데 가서 이제 생활하시면서 영어는 공용어로 쓰기 때문에 가시면 영어를 다 잘해요. 영어 쓰시는데 불편한 건 없을 거예요. 가시면. 그리고 보신 것처럼 이제 기후, 다른 것보다 이제 무조건 더워요. 무조건 덥고 좀 습하고, 그리고 가시면 비도 왔다 갔다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여름보다는 조금 덜 덥지만 조금 습해요. 찝찝하게. 그래서 조금 짜증도 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좀 이제 감안하시고 가셔야 돼요. 한국보다는 습해갖고 좀 짜증이 나요. 하지만 그쪽 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들 적응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학생분들이 좀 텐션 낮춰주셔야 돼요. 그런 것도, 그것도 하나의 그 나라의 특색이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시간은 우리나라보다 1시간 시차가 있어요. 지금 1시니까 그쪽은 12시. 여러분 가시면은 1시간 정도 시차가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 다음 화폐. 여러분들 가시면은 화폐는 링깃 써요. 링깃. 그럼 기호로는 알렘이라 쓰고 1링깃, 2링깃 하는데 1링깃이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한 287원, 290원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가서 만약에 계산하실 때는 한 300원 정도 이렇게 1링깃에 300원이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 APU 대학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건물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가서 이제 거기서 수업을 다 하실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APU 대학은 이게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 APU 유니버시티가 있고, 랭귀 센터 있고, 그리고 이제 컬리지도 있고요. 외국인 학교 전용도 있고, 거기 중에 하나가 APU 대학. 여러분들은 APU 대학에서도 랭귀지 프로그램으로 LPLC라는 곳에서 수업을 하실 겁니다. 대학교 소개를 보시면 이제 사립대학이고요. 1993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지역은 쿠알라룸푸 지역이고요. 제일 유명한 학과가 거기는 APU 같은 경우는 IT 대학이 유명하고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 층에 한번 돌아보시면 이게 뭐 컴퓨터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주식 하는 것도 많이 있고요. 코인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그래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해커 잡는 그런 시스템도 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IT 쪽으로 많이 유명해요. APU 대학은. 전경 사진이고요. 수업 부분에서 설명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ESL 수업을 할 거예요.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이렇게 해서 1에서 6개, 6개 레벨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하실 거고요. 일단 하루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4시간 수업이 진행되고요. 그 다음 온라인 수업이 있어요.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는 2주차부터 진행이 되는데, 2주차부터 여러분들 아마 과제가 나갈 거예요. 온라인으로.
이때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뭐 온라인 수업을 하시든 또는 탭이나 랩탑 가져오셔서 진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학교에도 컴퓨터실을 제가 제공해 드릴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 가서 작업하셔도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엄격한 커리큘럼 출석 체크 숙제, 여러분들 출석 체크 다 계속 할 거고요. 온라인도 출석 체크가 다 돼요. 여러분들 도와서 수업하고 제출하고 다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과제물은 2주차부터 점점 늘어나요. 아마 4주차 때 진행을 3주, 4주차를 하시면 시험도 있고 4주차 때 시험도 있고 과제도 있어요. 엄청나게 빡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시면 아 숙제가 너무 많다 그러실 거야. 1주차 때는 좀 여유 있다가 2주차 때부터 점점 갈수록 과제물이 많아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프레젠테이션도 있고요. 발표 수업도 있고 뭐 쓰는 것도 있고 그게 많아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갖고 여러분들 아 수업이 많다, 숙제가 많다 그렇게 알고 가셔야 돼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수업은 그룹 수업으로 진행될 거예요. 강사 한 분하고 그룹으로 한 반에 한 20명에서 28 그까지 될 거고요. 거기서 이제 그 안에서 그룹을 지어갖고 또 수업을 해요. 그룹 소규모 그룹을 해서 그래서 그룹끼리 발표도 하고 그리고 그룹끼리 대화 논쟁도 하고 그렇게 진행될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워크숍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강의실에서 강당에서 모여서 이제 발표 수업도 하고 그런 것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액티비티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주말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가는데 포함되어 있는데 바트 케이브라든지 뭐 차이나타운 등등 그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트윈타워 거기 가시면 그런 것들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주말에 사실 여러분들 뭐 개인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만약에 뭐 몸이 아픈 학생도 있고 근데 웬만하면은 참가를 해주세요. 오셔갖고 같이 왔는데 제가 가는 곳은 쿠알라룸푸르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가봐야 되는 곳만 선정을 했기 때문에 꼭 한번 다 가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개별 시간은 이제 뭐 끝나면 다 개별 시간이니까 그 후에는 여러분 개인 시간 가지셔도 돼요. 그리고 혹시나 뭐 몸 상태가 안 좋다 그러신 분들은 미리 저나 뭐 담당자분들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4주 일정표예요. 여러분들 2일날 다들 도착을 하셔야 되고요. 3일부터 프로그램은 진행돼요. 3일부터 프로그램 진행되니까 그리고 이제 3일날 첫날 이제 오리엔테이션 할 거고 레벨 테스트 할 거고 끝나면 여러분들 같이 쇼핑센터로 가요. 거기 가서 환전하실 분들 환전하시고 그리고 핸드폰 유심 사서 뭐 데이터 하실 분들 그런 것도 하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생필품 구매할 시간 드릴 거니까 그때 다들 사고 준비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집중 보세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작하면 다 수업 시간이에요. 그리고 19일날 여러분들 좋아하는 휴일 그때는 개인 시간을 가지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3주차 때 여러분들 뭐 저기 선택사항으로 멜라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멜라카로 1박 2일 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거는 선택사항이에요. 여러분들 가고 싶으시면 비용을 납부를 하시면 돼요. 추가 비용이 발생해요. 이거는 가는 학생들도 있고 안 가는 학생도 있으니까 지금 예정은 한 31명, 40명 정도는 출발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제가 이제 밴드에다 올릴 거예요. 공지를. 그리고 미리 사전에 말씀해 주세요. 그런 다음 마지막 주차에는 이제 시험도 있고 수업하고 시험이 있고요. 금요일날 여러분들 수료식 하고 그리고 이제 28일날 출발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귀국편 여러분들 항공권 28일로 말씀드렸죠. 공지를 항공편이 거의 밤 늦게 있다 보니까 28일날 수료식 하고 그 귀국하시는 데는 항공 스케줄 별 문제는 없어요. 오늘 수업 첫날은 오리엔테이션과 편성, 레벨 테스트 치실 거고 그 연수 규정들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레벨 테스트는 이제 문법, 단어, 뭐 이렇게 라이팅 이렇게 시험을 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어 이름 이제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좋아요. 외국 사람들은 사실 우리나라 학생들 그 이름을 영어로 말하기 좀 쉽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이름을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숙소예요, 숙소로 가시면 2인 1실을 사용하실 거고요.
그리고 식사는 하루에 2식 제공돼요. 하루에 2식. 그것도 평일만. 공휴일하고 토요일, 공휴일은 제공이 안 돼요, 식사. 그래서 보신 것처럼 저녁, 주말, 공휴일 식사는 제공 안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주에는 호텔에서 저희가 제공해 드릴 거예요. 평일에 조식으로. 평일 조식, 호텔 조식 해드릴 거고요. 2주차 때부터는 온라인 수업이 있어요, 여러분들. 맞죠? 온라인 수업이 있으니까 아마 이제 그때는 아침에 여러분들 학교 일찍 등교를 하실 거예요. 등교하셔갖고 식사하고 하시면 원래 수업은 여러분들 11시부터 진행이 돼요.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업이 될 거고요. 4시간. 그래서 아침 식사하시고 여러분 개인 시간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1시간 정도 남을 거예요. 그때 다른 학생들하고 얘기하고 하셔도 되고 또는 이제 온라인 수업 하실 분들 온라인 수업 과제 내 거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시간 정도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들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 식사 비용은 가시면은 느끼시겠지만 한 4불에서 5불, 우리나라 돈은 한 6,000원, 7,000원 그렇게 하시면 식사 가능해요. 그리고 호텔 내에서는 취사 안 되고 흡연 안 되고 이성간의 방 출입 안 될 거고요. 만약에 이성간 다른 여학생들 방에 뭐 남학생이 간다든지 남학생이 여학생이 남학생 방에 간다든지 그런 거는 자제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게 걸리면 다시 퇴교시킬 거예요, 제가. 아시겠죠? 그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룸메이트도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상 예의상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무단 외박 안 돼요. 무단으로 외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11시 반까지 여러분 다 입실을 하셔야 돼요. 다 들리시죠, 뒤에? 네. 11시 반까지 다 입실해 주시고요. 여러분은 다 성인이에요, 맞죠? 네. 성인인데 왜 이거를 뭐 입실을 시켜야 되냐 그런 얘기도 하시겠지만 외국 생활이에요, 외국 생활. 그리고 학교에서 장학금 받아가고 하기 때문에 이게 개인 여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 잘 지켜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시간이 점점 업이고 한다면 제가 이제 여러분을 성인으로 안대할 거예요. 이런 규정들을 잘 지켜주셔야지 여러분들 제가 성인처럼 대해줄 거고요. 만약에 이 규정이 안 된다, 그럼 제가 이제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처럼 일일이 다 간섭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지켜주시면 여러분들 자유롭게 생활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조금 늦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조금 한 30분, 20분 정도 늦어도 저희 이해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저기 뭐 호텔 앞에서 숨어 있다가 도망가 버리지 마세요. 늦게 왔다 도망가지 마시고 그냥 당당히 들어오셔갖고 죄송합니다 인사하면 돼요. 늦게 와서 뭐 도망가다 또 사고 나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지 마시고 좀 늦으셨으면 뭐 죄송하다 얘기하고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 얘기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어느 정도는 감안되니까 그런 것도 잘 생각하셔갖고 그리고 성인처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랄게요. 세탁물은 여러분들 뭐 호텔 주변에 길 건너편에 걸어서 한 5분, 한 10분, 15분 사이에 코인 세탁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외부 업체를 선정해서 세탁 서비스를 진행을 할 거예요, 매주에. 그때 이제 맡기셔도 되고요. 그래서 맡기시면 그 한 바구니가 약 30링기, 9,000원 정도 해요. 9,000원 정도 하는데 코인 세탁소로 가시면 좀 저렴은 해요. 저렴하지만 여러분 가셔갖고 2시간 동안 있어야 돼요. 세탁 돌리고 건조까지 하는데 한 1시간 반? 그리고 기다릴 시간 뭐 따졌을 때 사실상에 맡기는 게 더 싸게 칠 거예요. 시간도 절약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그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진행해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필요 없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코인 세탁소 찾아서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호텔 내 수영장, 헬스장 다 이용 가능하시고요. 그 호텔 수영장, 헬스장 이용하실 때 하나 이제 부탁드리는 말씀은 제발 그 슬리퍼 신고 가지 마세요. 헬스장에. 거기는 운동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복장 같은 경우도 뭐 체육복으로 입고 운동화를 신고 가셔야 돼요. 슬리퍼 신고 가시면 안 돼요. 나는 뭐 러닝머신 안 할 거니까 슬리퍼 신고 간다고 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운동하러 갈 복장을 갖춰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슬리퍼 신고 이렇게 가면 이 호텔이 여러분만 쓰는 게 아니에요. 다른 학교도 쓰고 그리고 다른 외국인도 와서 쓰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문화 같은 건 좀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수영장에 학생분들 수영장에서 타올 수고를 다 방에 가져가요. 방에 가져가시면 안 돼요. 다 반납하고 가셔야 돼요. 거기 수영장 내에서 몸 닦고
반납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걸 또 이제 방으로 가져가셨다가 나중에 방에서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 수영장 타올은 수영장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으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 청소는 주 2회 해드릴 거예요. 주 2회 청소해드릴 거고, 그때 침대 베개 커버 교환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사실 보신 것처럼 호텔을 사용하시지만 그냥 기숙사예요. 호텔이 아니라 기숙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기숙사가 저희가 뭐 시설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호텔로 여러분들 좀 더 편하게 좋게 해드리려고 시설을 바꿔 그 장소를 선정한 건데, 거기 보시면 이제 기숙사에는 다들 수건이나 이런 것도 제공도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수건하고 물하고 기본적인 걸 제공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다 챙겨 오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그냥 기숙사라 생각하셔야 돼요. 기숙사. 호텔이 아니라 기숙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준비사항들 다 해서 챙겨 오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사진. 침대 2개에서 2인 1실 사용하실 거고요. 그리고 안에 뭐 헤어드라이어, 드라이기 있고, 그리고 TV 있고요. 냉장고도 작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다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여기 뭐 방에 가져오시면 안 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두리안 그런 것들 가져오시면 안 돼요. 거기 보시면 적혀 있을 거예요. 못 가져 들어오는 음식들 이런 것들 그런 거 있으니까 좀 확인하신 다음에 잘 챙겨 주시고요. 수영장 여러분들 개장 시간 때 언제든지 가셔서 수영하실 수 있어요. 위에 한 16층인가 있으니까 5층에 있어요. 가서 밤에 학생들 보면은 뭐 맥주도 여기서 한 잔씩 하시고 하는데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마시고 또 소음을 좀 줄여주세요. 학생분들 뭐 알코올 들어가면 또 다들 용기가 생기시더라고요. 거기 소리 막 지르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밤 늦은 시간에는 웬만하면 좀 다른 그 숙박하시는 분들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얘기하고 맥주 마시고 그런 건 괜찮아요. 대신 소리 지르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시고 나중에 올 때는 물기 다 닦고 나오시고요. 그리고 제가 연 시간 있으니까 열어있는 시간만 들어가 사용하시고 그 후에는 다들 나오셔야 돼요. 그런 것도 잘 지켜주셔야지만 되시고요. 안 되면 수영장 폐쇄돼요. 학생분들 문을 닫아갖고 여러분들은 출입을 금지시킬 수도 있어요. 그 수영장 위에 보시면 저 건물이 헬스장이에요. 바로 앞에 저 위에 건물 2층이 헬스장이니까 여러분들 헬스장 운동하실 분들 가서 운동하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콘센트는 우리나라하고 틀려요. 3개짜리 꼽는데 여러분들 저희 같은 호텔 같은 경우는 2개짜리 꼽는 데가 있고요.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3개짜리가 기본으로 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 멀티 앞에 스테이션 하나 붙일 수 있는 그 콘센트 그거 하나를 구매해서 가시는 게 좋아요. 혹시 나는 이제 만약에 전기 꼽는 게 많다.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 충전해야 되고 그리고 노트북도 충전해야 되고 뭐 등등등 할 게 많으신 분들은 멀티탭 빈 거 있죠. 상부 있는 거 그거 하나 가져오신 다음에 꼽아서 여러분들 다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숙소의 사진 보시면 아까 고층 건물이었는데 1층부터 5층까지가 쇼핑몰이에요. 10시부터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오픈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 생활하시면서 생필품은 여기 다 있으니까 그 스타벅스 안에 있어요. 그리고 커피숍이라든지 식당 등등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생활하시는데 편리하실 거예요. 구매하실 거 있으면 가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건물 이게 2층으로 연결된데 단징 스트리트라고 있어요. 단징. 거기 가시면은 뭐 맥주 마실 때도 있고 그리고 펍도 있고 식당도 있고 가보시면은 밤 저녁 시간에 거기서 맥주 한 잔 드시기에 좋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식사도 하러 나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호텔 주변에 바로 도보로 3분 거리에 종합병원이 있어요. 아프신 분들은 병원으로 가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뭐 클리닉도 있고 종합병원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약간 뭐 감기 증상이나 그리고 뭐 다시 뭐 배가 아프다 이런 것들은 클리닉을 가시는 게 좋고요. 비용이 비싸요. 종합병원은 클리닉도 난징 스트리트 지나가고 거기 한 도보로 한 10분 거리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기본적인
아픈 거는 클리닉을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저희 APU 대학 내에도 클리닉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진료 받으셔야 되고요. 정말 진짜 심각하다 그런 분들은 바로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들 여행자 보험 다 가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 비용을 다 납부를 하고 영수증 다 챙겨 오시면 한국에서 다들 환급 받으실 수 있으니까 아프면은 무조건 병원 가시길 바랄게요. 그 셔틀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호텔에서 숙소에서 학교까지 셔틀 서비스 해드릴 거예요. 등교, 하교 해드릴 거니까 그 시간 맞춰서 탑승을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차량을 운행하다 보니까 지난 프로그램 때 학생들이 덜 나오니까 출발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았어요. 몇몇 학생이 심하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직원한테 소리치면서.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힘든 거 있으면 직원들한테, 여직원들 사실 한테 남학생들, 덩치 큰 남학생들 얘기하면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치지 마시고 작게 얘기해 주세요. 예의 있게. 저희 직원들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시간을 이제 편성을 할 거예요. 여러분 셔틀버스 아침에 정시에 출발을 하는 버스 한 대. 그리고 두 번째 버스는 다 채우면 무조건 출발할 거예요. 5분 뒤 출발할 거지만 다 채우면 그냥 출발할 거고, 마지막 세 번째 버스가 한 10분에서 15분 뒤에 출발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대를 정해놨으니까 조금 늦는 학생들은 10분, 15분 늦는 학생들 그 뒤에 버스 타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뒤에 무조건 다 타려고 하시면은 그 버스가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못 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제는 뭐 기다리는 것도 싫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그게 탑승이 안 된다, 그럼 계획적으로 타고 가셔야 돼요. 그 불만이, 셔틀버스에 대한 불만이 전북대에서 나왔어요. 다른 학교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전북대 학생이 나왔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모든 서비스를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어디 놀러 가서 이제 액티비티 하더라도 저희가 시간대를 정해서 곧 딱 맞춰서 다 정시에, 웬만하면 정시에 다 출발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액티비티나 이런 거 하다 보면 버스를 댈 수가 없어요. 주차장에. 그리고 여러분 내려주고 댈 수가 없을 때는 이 차가 이제 멀리 있다가 들어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대기하실 수도 있어요. 차가 많이 밀리다 보면. 그런 것도 좀 양해해 주셔야 돼요. 웬만하면 여러분들한테 맞춰갖고 이것도 준비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간적인 대한 그거에 부분에서 조금 더 양해를 구할게요. 힘들어도 좀 참아주세요. 그리고 시간 잘 지켜주시고, 저희들도 시간 잘 지키려고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탑승 시간들 잘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시면 그랩이라고 이걸 많이 써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랩 다운받아 가시면 좋고요. 앱을. 한국하고 똑같지만 뭐 폴티처럼 다 부르는 거 똑같은데 여기는 금액이 지정되어 있어요. 얼마 딱 찍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거리라도 이게 그날 교통 상황 그리고 날씨 비가 오거나 이러면은 많이 몰려서 비용이 좀 더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다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가봐서 타고 가시면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 뭐 기사 사진이라든지 등등 다 나오니까 차남과 그런 거 보시면은 충분히 안전하게 탈 수 있고요. 학생분들 숙소에서 배달도 많이 시켜 드시고요. 아니면 몰에 갔을 때 몰 같은 경우는 10시 문 닫으니까 그 후에 야식으로 뭐 필요할 때 이런 것들 깔아 두셨다가 나중에 배달 시켜 드시면 돼요. 다음 복장 규정. 기본적으로 오피스룩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거기는 반바지나 슬리퍼 안 돼요. 반바지 슬리퍼 안 되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스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릎까지 오시는 거 입으셔야 되고요. 나시라든지 이런 건 안 돼요. 남학생분들은 반바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뭐 난방이라고 되어 있는, 난방은 셔츠 입게 되어 있는데 티셔츠 가능해요. 티셔츠 가능하니까 티셔츠 입으셔야 되고, 운동화 가능해요. 운동화 신고 다니셔도 되고, 그러니까 조기나 샌들 이런 것만 신으시면 돼요. 여학생분들은 샌들 가능해요. 대신 굽 있는 걸로 이해하시고요. 그냥 뭐 조리 같은 경우는 샌들이 아니라 그래도 좀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것들 해주셔야 되고요. 대부분 학생들 많이 운동화를 많이 신고 다니세요. 운동화 신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체육 청바지라든지 그렇게 많이 입고 다니시니까 그렇게 입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노출이 심한 것만 입으시면 돼요.
도착하시면은 여러분들 이런 사진도 찍을 거예요. 사진 찍으면 여러분들은 항공편이 또 틀리니까 사진 안 찍을 수도 있고, 그리고 도착하시면은 아마 개별적으로 지금 도착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거는 패스할게요. 아마 OT 때 여러분들 단체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액티비티 가시면 아마 단체 사진을 찍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제 장학금을 받고 가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런 이제 사진들 남겨놔야 돼요. 뭐 수업 시간이라든 또는 이제 액티비티 사진이든 이런 이제 사진들을 찍는데 더워요. 맞죠? 더울 때는 제일 빨리 움직여서 빨리 찍고 회사는 제일 좋아요. 서로가 편해요. 더운데 오라고 했는데 뭐 안 오고 천천히 느그적거리면 서 있는 사람들도 짜증나고 걸어오시고 또 찍는 사람들도 짜증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모여서 빨리 찍고 빨리 싹 딴 데 가고 개별 일정 보고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좀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서민 라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워터파크를 갈 거예요. 가서 이제 여러분들 뭐 수영도 하고 이가 이제 워터파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동물원도 있고요. 그렇게 있다 보니까 여러분 가서 테마파크다 보니까 그냥 수영 안 하실 분들도 가서 그냥 구경할 건 있어요. 가셔갖고 그냥 수영 안 하시더라도 주변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바투 케이브하고 차이나타운. 바투 케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가 계단이에요. 엄청 높아요. 땀 흘리고 등산한다 생각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뭐 물 같은 거 준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저기 가면은 원숭이들이 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덤벼요. 여러분들이 안 건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 뭐 원숭이 두창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원숭이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데 대해서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차이나타운 가시면은 가시면 좀 소매치기들 조심하셔야 돼요. 소매치기 항상 어디 가나 관광지에는 소매치기가 있어요. 소매치기 같은 거 잘 조심하시고요. 다음 멜라카 이번에 그 불타는 프로그램인가 혹시 아세요? 트로트 프로그램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거기서 이번에 뭐 말레이시아 왔어요. 말레이시아 와서 뭐 버스킹도 하고 그 다음에 멜라카라는 데 가서 이렇게 뭐 여행도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주말 프로그램으로 선택사항이 있어요. 근데 비용은 170불이에요. 1박 2일에 170불. 숙소 2인실 쓸 거고요. 2인 1실. 170불이면 사실 좀 비싼 편이에요. 비싼데 여러분 선택사항이 사실. 그리고 지금 단체로 가는 팀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면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 혜튼 호텔이라고 여기 쓸 거고요. 가시면. 다음 수업 사진 보신 것처럼 이렇게 그룹 지어서 다 같이 수업을 진행하실 거고요. 웬만하면 이제 한국 학생들이 거의 한 50%가 넘을 거예요. 가시면 한국 학생들이 많지만 웬만한 한국 사람들이 좀 영어로 그냥 대화해 주세요. 수업 시간에는 웬만하면 학생들 한국어를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영어 공부하러 왔었으니까 그 시간대만이라도 나는 영어를 써야겠다 하시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국말을 최대한 안 쓰시고 수업 시간에는 영어로 그렇게 좀 진행 부탁드릴게요. 끝나고 나면 이렇게 다 같이 이제 오리엔테이션하고 페어웰 할 거고 수료식 할 거고요. 하고 이제 사진 찍고 여러분들 수료증 뭐 성적표 이렇게 전달 드릴 거예요. 다음 여러분들 이제 출국을 위한 짐 뿌리기. 일단 기본적으로 여권이 있어야 돼요. 여권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됩니다. 다들 이제 유리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여권 꼭 가져오셔야 돼요. 여권 사본 가져오시는 분들 있어요, 혹시나. 여권 놔두고. 여권 꼭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전자사전, 뭐 필기도구, 공책, 이런 것들 챙기셔야 되고요. 전자사전은 요즘에 뭐 핸드폰 다 있으니까 굳이 뭐 필요 없으실 것 같고, 필기도구, 공책. 가시면은 필기도구는 사실 뭐 괜찮은 게 많지만, 공책은 한국게 제일 좋아요, 노트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노트는 좀 챙겨오시는 게 좋고요. 그 세면도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 그대로 기숙사예요. 호텔이 아니라 기숙사.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 챙겨오시고요. 아니면은 말레이시아가 도착하신 다음에 그 몰이 있으니까 몰에서 구매를 하셔도 돼요. 거의 한국에서 쓰는 건 거의 다 있으니까 조금 비용은 한국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은 선글라스, 선크림, 수영복, 우산. 수영장에 들어가실 때는 꼭 수영복을 입으셔야 돼요. 뭐 반바지, 면티 안 돼요. 그런 것도 다 지켜주셔야 됩니다. 수영복 입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여학생들은 내시가도 돼요. 그런 거 다 수영복 일종이니까. 대신 면티 같은 건 안 돼요. 면티. 그런 것들 좀 참고해 주시고요. 날 햇빛이 뜨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선크림들 챙겨 오셔야 되고, 우산. 작은 우산 하나 가져오세요. 왜냐면 이거 비도 자주 오고, 아니면 햇빛 뜨거울 때 햇빛 가리개도 써도 돼요. 영상처럼. 그리고 작은 우산 하나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안경 컨택트 렌즈. 이런 것들 여유분으로 좀 챙겨 오시는 게 좋아요. 안경 부서지면 그게 다시 하기 힘들어요. 하기 힘들고 비용도 비싸니까 보니까 여유분 하나 더 챙겨 오시고요. 그 다음 옷은 간단한 여름 옷을 다 준비하시면 돼요. 여름 옷을 준비하시면 되고, 대신 캠퍼스 내에는 복장 규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챙겨서 가져오시면 되고, 가디건이나 바람막이, 뭐 강의실 이런 데 계속 에어컨을 틀어놓고, 그리고 여러분들 몰 가면 계속 에어컨이 틀어져 있어요. 더운 날에.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추울 때가 있거든요. 꼭 가져오세요. 가디건 같은 거, 얇은 거. 그 양말, 속옷, 수건 등 여러분들 챙길 거 다 챙겨주시고요. 다음, 감기약. 학생분들 가시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감기, 그리고 장염. 그 두 개는 무조건 걸려요. 물갈이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기약, 자기한테 잘 맞는 감기약, 그리고 장염, 물갈이약, 이런 거 챙겨주시고요. 장기적으로 자기가 이제 한 달 동안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거 있으신 분들은 영문 처방제를 받아오시는 게 좋아요.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아마 세 권에서 걸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영문 처방제 보여주시고요. 그다음 모기 기피제, 노물리 이런 것도 꼭 챙겨 오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물쇠가 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가시면은 환전도 하고 비중품도 있고 그렇다 보면 호텔 그 금고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캐리어 가방에 요즘 다들 잠금 장치가 다 돼 있어요. 안에 두셔갖고 본인만 알 수 있는 비밀번호로 잠궈 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없어지면은 룸메이트를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청소하는 사람들도 들어와서 안 건드리겠지만, 왜냐면 2인 1조, 그리고 직원 한 명이 또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없어지면 누가 가져가는지 몰라요. 방에 CCTV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물건은 본인들이 잘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물품은 자기 그 캐리어 안에 넣어놓고 잠궈 두세요. 특히나 환전해놓은 돈들, 그런 것들 꼭 잘 챙겨서 넣어주세요. 여러분들 항공사별로 이제 위탁 수화물, 기내 수화물 규정이 있을 거예요. 이 기본적으로 이제 20kg가 제일 기본적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위탁 수화물은 비행기에 실어 보내는 거예요. 기내 수화물은 비행기에 내가 갖고 타는 거예요. 위탁 수화물은 20kg까지. 그럼 거기 항공사별로 규정되어 있는 거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기내 수화물도 여러분들 그 규정에 맞게끔 대부분 7kg에서 10kg 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맞게끔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기내 반입 금지 물품도 있고요. 기내 및 위탁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이런 것들 잘 확인하신 다음에 준비해 주세요. 그 라이터 같은 경우도 본인이 소지하고 하나만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건 위탁 수화물에 넣으시면 안 돼요. 보조 배터리 몸에 지니고 가셔야 돼요. 그런 것도 잘 확인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짐을 다 뿌려주세요. 그리고 남의 물건은 절대 운반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본인 것만 잘 챙기시면 되고요. 본인 친구 거 뭐 가방에 넣어주고 이렇게 하지 마요. 그리고 뭐 외국 사람이 와서 뭐 짐 좀 같이 붙여달라 이런 얘기 해도 절대 안 돼요. 본인 것만 잘 짐 다 뿌리고, 절대 남 캐리어 안에는 본인 거 외에는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근데 나중에 다 본인들한테 불이익을 할 수 있으니까 본인 캐리어 안에는 본인 물건만 챙겨서 가시면 됩니다. 환전은 여러분들 화폐 링기스 쓸 거고요. 하나은행 가셔갖고 환전하시면 됩니다. 약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링기스로 하셔야 되고, 근데 사실 환전은 달러로 하시는 게 좋아요. 달러로 하셨다가 현지 가셔갖고 하시는 게 제일 좋게 되거든요. 근데 그 여러분들 사실 뭐 환전 그렇게 많이 할 거 아니면 그냥 달러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한국 5만원권도 현지에서 환전소에서 환전해줘요. 한국 돈 가져가셔갖고 거기서 그냥 환전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선택사항이 뭐
그 달러를 만약에 가져간다. 1달러를 100달러로 가져가시는 것보다 100달러로 가져가셔갖고 환전하는 게 더 이익이에요. 그 환전할 때 큰 금액으로 환전소에 가서 하시는 게 조금 더 이득이 됩니다. 그냥 1달러짜리 조금 모아가는 것보다 그냥 100달러짜리 한 개가 환전하실 때 조금 더 이익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북은행이라든지 뭐 등등 은행에서 국민은행 등등 체크카드 있죠. 체크카드 뒤에 보시면 비자, 마에스트로, 플러스 시러스라 이런 마크가 있어요. 그런 마크가 있으면 현지에서 은행, ATM기에서 돈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30만 원 이렇게 뽑는다. 이렇게 뽑아 쓸 수가 있어요. 본인 계좌에 돈이 들어 있으면 그만큼 뽑아 쓸 수 있는데 한번 뽑을 때 수수료 한 5,000원 이 정도 해요. 그래서 한번 뽑을 때 여러분 한 일주일치 또는 2주치 뭐 10일치 이런 등등 그렇게 해서 뽑아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 룸메이트끼리 성공해줘. 그래서 한 번에 둘이 같이 뽑아도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이런 마크 있으신 분들도 그래도 은행에 한번 문의를 하세요. 이게 말레이시아 가서 돈을 찾아 쓸 수 있는지 없다면은 하나 만들어 가시는 게 여러분들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대신 거기서는 이제 요게 끓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체크카드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사고 나서 결제하면 결제가 되잖아요. 체크카드. 근데 거기서는 결제는 안 돼요. 돈만 찾아 쓸 수 있는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아시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해당 은행에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해당 은행에 말레이시아에서 돈을 찾아 쓸 수 있는지 해외에서 돈을 찾아 쓸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고 하나 만들어 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출발 3시간 전까지 여러분들 국제공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셔야 돼요. 미리 또 일찍 도착하셔갖고 준비하고 여유있게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각 항공사부터 카운터에 가서 소함 붙이고 그때 필요한 거 여권 꼭 가져가셔야, 티켓 가져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항공권하고 이렇게 받았을 때 여러분들 뭐 보딩패스로 다 확인하시고 몇 시에 탑승인지 게이트 다 확인하시고 뭐 탑승 시간 10분 전에 무조건 가서 대기하셨다가 탑승을 하세요. 말레이시아 입국 안내. 말레이시아는 사실 입국하실 때 별로 필요한 건 없어요. 뭐 세관 신고서도 없고 입국 신고서도 없어요. 그래서 도착하시면은 저기 이미그레이션 가셔갖고 이제 질문하는 거죠. 왜 왔냐, 얼마나 있을 거냐 등등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안 물어보면 제일 좋고요. 물어보면은 그런 것들 대답할 것들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가시면 뭐 다 되면은 지문 찍어요. 거기에 지문 찍고 하니까 그런 것들 맞춰갖고 진행해 주시면 되고 또 세관심사 짐 찾고 세관심사 할 때 백팩은 웬만하면 거의 검사를 잘 안 해요. 검사를 잘 안 하고 그것도 랜덤이에요. 안 한다 했지만 할 수도 있어요. 랜덤이니까 그런 것도 잘 생각해서 뭐 필요한 것들 여기다 넣고 그리고 큰 짐은 엑스레이로 다들 검사를 많이 해요. 캐리어는. 그렇기 때문에 캐리어에는 웬만하면 걸릴 것들 안 넣는 게 좋고요. 또 흡연하시는 분들 말레이시아는 담배 안 돼요. 못 갖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사신다면 백팩에 넣고 걸리면 세금 낸다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가져가요. 한 그루 정도 갖고 가는데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선택사항이니까 그런 것도 준비하시고 담배나 이런 것도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잘 아시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스텝이고요. 에임은 그리고 캐닝 이렇게 여러분들 프로그램에서 진행하실 때 도움 주실 분들이에요. 나중에 요 직원들 전화번호 다 저장하셨다가 거기서 카카오라든지 또는 이제 왓츠앱 그걸로 이제 대화를 해주시면 돼요. 항공 스케줄 대부분 다들 이제 그 밴드 스케줄 다 보셨죠? 요 스케줄대로 여러분들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요 3개 항공편은 저희가 픽업을 하고 샌딩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 3개를 주시면 되고 혹시나 이제 경유해서 뭐 개별적으로 오시겠다 그런 분들은 7월 2일 오후 3시부터 입실 가능하니까 꼭 맞춰서 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대신 또 10시까지 무조건 와주세요. 다음날 이제 일정이 있으니까. 요 3개는 여러분들 픽업 샌딩 서비스 드릴 거고 만약에 개별적으로 오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그랩 타고 공항에서 그렇게 오셔야 돼요. 호텔 숙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려서 서네이 벨로시티 호텔이 있으니까 그랩으로 찾아서 찍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그 여러분들 항공권하고 전부 다 저한테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 항공 스케줄 다 확인하고
언제 들어온지 다 확인할 거예요. 프로그램 비용 안내. 전체 프로그램 비용이 1970불이에요. 만약에 연락 가실 분들은 170불 있다는 건 알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날짜를 저희가 이제 밴드에 공지를 할 거예요. 학비 납부하는 거. 그때 맞춰갖고 납부를 해주시면 되고, 사실 이게 해외 송금이다 보니까 저희가 공지했는 날, 그날 저희가 하나은행에서 송금 환율로 여러분들 공지를 할 거예요. 워낙 얼마라고. 여러분들은 뭐 사실 뭐 달러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화로 공지를 할 거고, 여러분들 학비를 다 수집해서 제가 학교에다 송금을 할 거예요. 해외 수수료는 제가 뭐 송금수는 제가 물고 할 거니까 그걸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 나는 개별로 보내고 싶다, 그냥 1970불 그냥 저는 바로 보낼게요. 그러신 분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 현지 계좌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그럼 그쪽에 직접 보내시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송금 수수료도 내야 되니까 그분들 이제 그걸 빼드리려고 단체로 제가 진행하는 거고요. 그거는 제가 다음에 밴드에다 공지할 거예요. 그래서 언제 며칠까지 납부를 해라, 몇 시까지. 그러면 그 날짜에 그날 딱 되면 제가 송금 환율을 딱 찍어서 원화 얼마입니다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공지 다시 할 거니까 그때 원화금에 맞춰갖고 바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안내. 여러분들 14일 오후 2시까지 요거 다 저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예전에는 이게 없었는데 지금 말레이시아 교육부에서 여러분들 대학교 프로그램이잖아요. 말레이시아 그 EPU 대학교 프로그램들은 다 등록을 하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맞춰서 꼭 제출해 주셔야 돼요. 여권 사본. 그냥 사진 찍어서 보내주셔도 돼요. 사본. 그리고 증명사진 파일. 뒷배경 흰색이에요. 흰색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뭐 증명사진 찍기 그렇다. 그럼 본인이 흰색 뒷배경 되고 정말 사진 찍어서 잘라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항공권, 이티켓. 여기는 영수증이 아니에요. 영수증 말고 항공 스케줄이 다 나와 있는 본인 이름, 항공 스케줄, 입국, 그리고 귀국 스케줄이 나와 있는 거를 보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뭐 얼마입니다. 이 영수증을 보내시면 안 되고, 항공 스케줄에 여러분들 본인 이름, 그리고 말레이시아 들어가는 입국, 항공편 시간, 그리고 귀국 때 항공편 시간, 그걸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저는 뭐 여행을 갔다 갈 건데 그러신 분들은 그 뒤에 것까지 다 저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행자 보험 가입은 하시고요. 꼭 하셔야 돼요. 외국에는 우리나라는 사실 뭐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여러분들 뭐 비용도 좀 저렴한데 외국에는 무조건 비싸요. 우리나라에 3배는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시면은 병원비가 나중에 크게 뭐 종합병 같은 경우는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검사 한번 하는데 뭐 5만원, 10만원씩 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건 영재보험 꼭 가입하셔야 돼요. 가입하신 다음에 나중에 돌아오신 다들 뭐 환급 받을 수 있게끔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영문, 본인 여권에 있는 영문명하고 동일하게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제가 이제 보고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름이 여권하고 무조건 모든 일은 여권에 있는 이름을 이제 다 조금 동일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OT를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중간에 이제 궁금한 거라든지 이제 질문 받을게요. 저희가 그거 들어볼 때 입국 심사에서 저희가 비자 들어간 거 얘기하니까 또 비자 일단 지금 입국하실 때 보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무비자로 여러분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관광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여행 가시면. 근데 에듀 퓨어리즘 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갔을 때 공부도 하고 그리고 관광도 하기 때문에 대학교 내에서 프로그램에 들어간다는 걸 제가 등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는 묻진 않을 거예요. 입국 심사할 때 그냥 가서 왜 왔냐? 그러면 에듀 대학교에 공부하러 갔다. 어학연수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별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아마 그게 등록이 되면 거기 얘 시스템도 올라가 있을 거예요. 또 크게
말레이시아 카드 사용을 잘 안 하나요? 말레이시아 몰 같은 데는 카드를 다 사용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밖에 야시장 이런 데는 사용이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식당이라든지 다 카드 사용돼요. 복장 부정 관련해서 질문 있는데요. 반팔티나 청바지 이런 것도 입을 수 있는 건가요? 청바지는 원래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단기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진행 입어도 괜찮아요. 그 대신 찢어지면 안 돼요. 세상이 세상이 어떤 악세사리? 아니, 상관없어요. 또 잘 안 들려. 룸메이트? 룸메이트는 제가 공유 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룸메이트 지정해 드릴게요. 원하신다면. 그러니까 제가 그 밴드에 룸메이트 신청 언제까지 해주세요. 또는 제가 단톡방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 밴드로 이제 소통하는 것보다는 단톡방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공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개별 톡을 주셔도 돼요. 동의사항. 그리고 뭐 단톡방에 계속 올리면 시끄럽니까 개별 톡으로 저한테 그냥 보내시면 돼요. 나중에 룸메이트 하실 분들 누구 이름만 하면 안 되니까 학과 또는 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왜냐면 동명이인이다 보니까 이름이 더 틀릴 수 있으니까 뭐 확인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룸메이트 지정해 드릴게요. 또 무슨 그 학교에 있는 시간 말고는 자유롭게 다른 시간. 학교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수업하는 시간 외에는 본인 개인 자유예요. 그리고 뭐 여행 갈 때, 액티비티 할 때, 그리고 사원 갈 때는 아마 여학생들 치마 길이를 좀 길게 입어야 될 거예요. 반바지 하나 이렇게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카프라서 이런 거 다리도 올라가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또 온라인 수업은 중간이가 아니고 동영상관이에요. 어떤 식으로? 네? 그 온라인 수업이었잖아요. 그게 줌으로 진행되는지 아니면 동영상관으로 진행되는지. 온라인 수업은 여러분들 줌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핸드폰으로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셔갖고 그 과제물들 하고 그 할 걸 보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뭐 다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그냥 개별 시간대 들어가셔서 2시간이니까 그 맞춰갖고 과제물도 내고 숙제할 거 숙제하고 거기서 풀 것도 풀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 같이 하는 거 아니니까. 또 저쪽에 뒤에 남았어요. 치아 샴푸 들고 타는 거 있는데 야, 치아 샴푸 비행기 들고 타는 거 혹시 현재 도착하면 바로 구별해서 현재 도착하면 바로 몰이 있으니까 구매 가능해요. 약도 그런 약? 어떤 약 가서 탈 수 있어요? 약은 갖고 탈 수 있어요, 비행기. 예, 그 캐리어에 넣으셔도 돼요. 우리가 이제 비상약 같은 경우는 그냥 넣고 타셔도 돼요. 그리고 치약 같은 경우도 캐리어에 넣으시면 되고요. 치약, 칫솔, 치약도 작은 요만한 거는 여행용 그 킷은 갖고 탈 수 있어요. 그 현지 가서 이제 필요한 것들, 샴푸나 이런 것들은 부피가 있다 보니까 현재 사시는 게 제일 좋고요. 온라인 수업으로 매일 2시간씩 하는 2주차부터 매일 2시간. 또 바로 한국어로 안 오고 다른 국가로 보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된 경우에는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일정 다 보내주세요. 네. 근데 만약에 버스로 이동해야 돼 항공권이 없으면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로 가실 거죠. 그 싱가포르에서 나오는 항공권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말레이시아에 쿠알라룸푸르에서 싱가포르 가는 비행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버스 탈 거니까 필요 없잖아. 없으니까 그래서 안 주셔야 되고. 또 체육관이 혹시 뭐가 기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국편 지원되거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다음 날 지원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것들은 진행했어요. 사실 프로그램 항공사 부분은 항공권이 뭐 천재지변인데 사실. 그리고 항공사에서 뭐 문제가 생겨서 그럴 경우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사실 숙소가 추가 비용이 발생해요. 그렇게 해서 숙소에 더 머무른다든지 아니면 숙소가 사실 뒤에
다른 학생들이 뭐 예약이 돼 있다. 그럼 숙소를 반대로 알아보셔야 돼요. 일단은, 네. 저희가 이제 우리 도착해서 오기로 제가 7월 3일 이제 7월 3일 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7월 2일로 저희가 그때 만약에 도착이 7월 3일로 제가 그렇게 되면 사실 오리엔테이션은 너무 뭐 지나가고 그냥 레벨 테스트 바로 치고 수업 들어가야 되죠. 왜냐면 예를 한 학생이 지연돼서 뭐 이렇게 못했다 그러면은 사실 프로그램은 계속 그냥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 학생만 따로 뭐 나중에 그 학생을 위해서 전체 일정이 미뤄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오셔가지고 개별적으로 오리엔테이션하고 수업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2명만 받을게요. 그거는. 저 혹시 그 표시된 활동 스케줄 시간 있잖아요. 인천에서 출발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른 국가에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시간에 맞춰서 도착하면 픽업 서비스를 같이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니 들어올 때 입국할 때 네. 입국할 때는 그 시간대에 맞추면은 가능해요. 항공편하고 대신 이제 시간대가 이게 터미널 틀려요. 에어아시아 같은 경우는 칼리아 2 터미널 2예요. 그리고 다른 이제 대한항공이나 말레이항공은 터미널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그 시간대에 터미널 1에 저희가 픽업을 하는데 2에 있다. 그럼 픽업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토익을 제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이제 제가 말고 나중에 진행이 아, 네. 아, 그러면 다른 게. 네. 그 29일 오전에 그 호텔 아웃으로 가면 28일이요. 28일 날 나와야 되는 거예요. 28일날 여러분들 그 샌딩하는 스케줄 있죠. 그게 한 10시 넘어서 비행기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때까지 체크아웃 안 하셔도 돼요. 그 항공권에 맞춰갖고 체크아웃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학생들 한 7시? 6시에서 7시쯤 아마 출발할 때 6시쯤 공항으로. 그때까지 뭐 숙소에 계속 계셔야 되니까. 또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이제 오리엔테이션 마칠 거고요. 만약에 제가 단톡방 만들고 이렇게 하면 그쪽으로 문의 주셔도 되고, 뭐 급한 거는 밴드로 연락 주셔도 되고, 저도 제 연락처 있죠. 뭐 보시면서 뭐 전화 주셔도 되고, 카카오 아이디 등록하신 다음에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OT는 마칠 거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